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 쉬운 수능 영어 1등급 대성 마이맥 영어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에 3월 모의고사는 선생님이 인강 론칭 이래로 매년 3월 해설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좀 놀랄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재학생들 중에서는 반의 1등급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단 듣기조차도 어려웠고요. 원래 보통 이제 듣기를 좀 거저 주는 편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듣기 20수를 출간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에 낚이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낚시 코드가 들어간 문항이 무려 3지문 이상 있었어요. 보통 이제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8번도 그렇고 11번, 13번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에서 좀 듣기도 어떻게 풀어내야 되는지 제가 듣기 20수에서 핵심적인 내용들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넘어와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선생님이 원래 오답률 탑10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틀린 거에 이 반응률, 정답률을 좀 보니까 너무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최대한 좀 많은 문항들을 선생님이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설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1번 여기도 이제 의문사한 친구들이 있었고 23번도 선택지가 조금 학생들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굉장히 다 지문에 있는 단어들로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번 어휘, 어법 정말 어려웠고 30번도 제가 봤을 때 정답률이 20%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빈칸도 쉽지 않았고 순서도 역시 전통적으로 요즘 이제 항상 소거가 안 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도 소거가 안 됐고 그다음에 38번 삽입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40번도 소재가 낯설고 어휘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보통 시험을 보면 특히 조금 이런 이제 학평 같은 경우에 강약 조절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주는 문항은 좀 힘을 주고 그리고 그렇게 빈칸이 막 어렵다, 순서가 좀 소거가 안 되고 어렵다 그러면 좀 어법 어휘는 조금 힘을 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거의 그냥 계속 힘을 주세요. 듣기부터 힘 주고 그러니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냐면 출제자들이 야 3월이잖아. 너희 영어 절대 우습게 보지 말고 지금부터 고루고루 꾸준히 전 영역 잘 해야 된다. 그래야 피 보지 않는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모의고사 평상시 그래도 2등급은 나왔는데 갑자기 듣기도 틀리고 그리고 시간 내에 정말 못 풀면서 막 60점대로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도 은근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거는 물론 이제 온전히 여러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말 시험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 해설 강의를 통해서 정확히 어떤 부분이 나를 실전에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몰랐고 어떤 거를 잘못 판단했는지 해설 강의를 통해서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듣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첫 페이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문항이 3개라고 했어요. 6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이 3가지 문항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번에 듣기에서 오답률 1위를 차지한 문항은 8번이 되었죠. 네, 그래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데 자 여러분 이거 틀렸어 하지 말고 이게 왜 원래는 쉬운 문항인데 지금 이번에 어려워졌는지를 정확하게 그 이유와 원인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 다음번 수능에 이것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행동 영역을 잡아가시면 돼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8번은 우스갯소리로 청력 테스트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순서대로 언급이 돼요. 언급되지 않은 거 하나 딱 고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달랐어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이 문제는 정답이 3, 4, 5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 5번 중에 하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2번을 제대로 못 두고 그냥 넘어가면 4번까지 한 다음에 5번은 그냥 듣지도 않고 그럼 5번이겠네 하고 넘어간 다음에 독해를 풀었을 겁니다. 그런데 채점을 하다 보니까 어머나 2번이네? 라는 그런 좀 당황스러움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스크립트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8번의 스크립트를 보시면 Hi Kathy Hi Matthew, where are you heading to? 했는데 I'm going to Camellia Vegan Table. 점심 먹으러 간대요. Camellia Vegan Table? I've never heard of it. Where is it? 첫 번째 장소가 나왔어요. 어디 있냐고. It's a new vegan restaurant on campus. 캠퍼스에 있는 거야. It's on the first floor of the Student Union Building 했습니다. 자, 그 다음 That's news to me. 오, 완전 새로운 소식인데? 하면서 When did it open? 자, 여기서 형업해볼까요? When did it open? 그거 언제 열었어? 라는 거. 이제 when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선택지에서 개점 시간이 나왔구나 라고. 왜냐, when이랑 open이 있으니까 다시 when이랑 open이 있으니까 개점 시간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정확히 해석하면 이거 언제 열었어? 한 다음에 이 남자의 답변을 보니까 It opened last month. 이거는 개점 시간이 아니죠.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이 매장이 언제 개점을 했냐고. 시간이 아니라 개점 어떻게 보면은 월? 일?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개점 시간이 언급되지가 않았습니다. 뒤에 읽어도 정확히 몇 시에 오픈하는지, 몇 시, 뭐 9시에 연다, 혹은 12시에 연다, 이런 정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오답인 겁니다. 즉, 저도 이런 거 처음 봤는데, 개점은 지문에 있어요. When did it open? 했는데, 그 when에 대한 대답이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거형이기 때문에 it opened last month, 지난달에 열었어 하니까 이거는 시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when is it open? 이렇게 물어보면 현재형으로 그거 언제 평상시에 열어? 하면은 뭐 it is open from 9 to 5 이런 식으로 개점 시간, 종업 시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과거형으로 when did it open? 언제 오픈을 했냐? 라고 물어봐서 지난달에 했어. 이렇게 해서 개점 시간을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낚인 거죠. 그래서 와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좀 봐주시고, 이제 여러분들 다음번 4월, 뭐 5월, 6월, 그리고 N수생들도 뭐 더 풀이면 볼 때 이 8번이 조금 8번하고 9번이 작년 수능도 9번이 좀 어려웠거든요. 일치하지 않은 것이. 보통 이것도 3, 4, 5에 답이 있는데 2번에서 반맛반틀로 오답을 매력적으로 내가지고 여기서 의문서한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첫 페이지에서 전통적으로 어려운 우리가 6번, 11, 12번 있지만 이 8번하고 9번도 조금은 좀 이제 비중을 두고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행동력이요. 내가 이런 데서 틀릴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반성해 주는 계기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시는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낚시 코드 반맛반틀 잘 잡아주시고요. 보통은 아예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데 세상에 when did it open? It opened last month. 와, 시간이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안타까운 문제다 볼 수 있겠고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음번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 12, 13, 14가 하나의 세트거든요. 여러분들. 요거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1번하고 12번은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남자의 마지막 말, 그리고 밑에 여자의 마지막 말 했잖아요. 근데 11번하고 12번은 서로 양상이 달라요. 11번은 남자의 마지막 말이 의문문입니다. 자, 의문문. 그리고 12번은 여자의 마지막 말이 평서문이에요. 그리고 13, 14번도 거의 대부분 평서문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 의문문이 마지막 말이잖아요. 그럼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평서문에 비해서. 훨씬 쉽다라고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정확하게 뭐 when is it? 그거 언제야? 라고 이렇게 when을 물어보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걸 딱 정확하게 이제 골라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두각에서 이 산모 대비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혹시 그 우리 두각 현장 들은 친구들은 선생님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의외로 12번보다 11번이 굉장히 오답률이 높더라. 그러면 원래는 이게 쉬워야 정상이거든. 마지막 말이 의문문이니까 정확히 그거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 되는 건데 왜 어렵냐? 내가 보니까 너무 쉽게 안 만들려고 출제자가 조금 매력적인 오답을 넣다 보니 거기에 여러분들이 빠져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자, 11번도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볼 건데 자, 봐봐. 그리고 내가 팁 하나 줄게. 이번에는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았는데 자,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피디님, 요 1, 2, 3, 4, 5번은 다 누구의 대사예요?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이거는 100% 다 여자의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면 여기서 I가 나오면 누굴까요? 여자의 대답에서 I가 나오면 당연히 여자가 I라고 한 거니까 요 이제 여자가 되는 거죠. W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대답에서 U라고 하면 상대방을 지칭하니까 이게 뭐가 돼요? man, 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이 사람 왜곡이 크리티컬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정말 그 듣기 실수에서 핵심 정수를 제가 지금 이 해설 강의 잠깐 말씀드리면 이 11, 12, 13, 14번 여러분 이거 긴장되잖아요. 특히 영어 선택지니까 막 먼저 해석하고 막 심지어 막 해석 써놓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않으시고요. 뭘 해야 되냐면 여자의 응답이야? 그러면은 I에는 W, U에는 M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그리고 남자의 응답이야? 그럼 남자 응답이니까 여기 I, 1, 2, 3, 4, 5는 다 남자의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I에다 M 써놓고 여기에 U가 있으면 W를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사람이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지를 딱
표시를 해놓으면 마치 우리 4344, 45 풀 때 밑줄 친 대상이 다른 거 하나는 그거 할 때도 우리가 이니셜 표시하잖아요. 이번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금방 찾아낼 수 있어요.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시고. 자, 그러면 11번 마지막 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우리가 스크립트를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정말 처음에 웃겼어요. 우리 그랜마라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손자와 할머니의 대화인데 성우분이 또 할머니 연기 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들으면서. Grandma, you still go to Korean language school, right? Has your Korean improved a lot? 한국어 실력 많이 늘었어요. I guess so. 그래 하면서 Now I can read the lyrics of my favorite K-pop songs. 할머니가 K-pop 오지게 좋아하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사를 읽을 수 있대요. 자, 의문문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Wow, that's cool. 하면서 How long did it take you to develop such skill? 하면서 얼마나 오래 걸렸냐. 뭐 하는데? 그 능력을 개발하는데. 그럼 여기서 문맥상 그 능력은 뭐죠? 네, K-pop 가사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제 매력적인 선택지가 바로 뭐겠습니까? It took me so long. 아, 이거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왜냐면 How long did it take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 나에게 오래 걸렸다라니까 여기 너무 좋아요. 근데 뒤에를 읽어보니까 Get to the language school. 그 언어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오래 걸렸다. 학교가 씨발 너무 멀다 이 말이거든요. 할머니가 갑자기 왜 학교가 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전형적인 무슨 선택지? 반맛 같은 선택지인데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2번 선택지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애들 또 많이 찍겠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여기 앞에 너무 꽂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 빈칸도 마찬가지고 21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선택지를 볼 때 항상 이 웨이트를 똑같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괜찮아 보여서 여기를 이제 증폭시켜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봐버려서 뒤에를 이제 무시해버리면은 그게 바로 오답을 찍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보통 이렇게 반맛 반틀 선택지로 오답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듣기든 나중에 빈칸이든 함축음이 추론이든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만 보지 마시고 뒤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OX를 해서 아 2번은 틀렸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뭐냐면 5번 I was able to read Korean lyrics in about 3 months. 대략 한 3개월 만에 한국어 가사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 라는 것이 그 답변으로 가장 적절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마지막 대사를 이렇게 에코잉을 해놨기 때문에 에코가 뭐죠? 메아리 치듯이 이렇게 오답에다가 그 공유되는 요소들을 써놨기 때문에 굉장히 실전에서 이런 트릭들을 모르면은 이번에 낚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맛 같은 선택지 주의하자라는 것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1번에 반응률이 좀 높은 선택지가 다른 거 있나요? 네, 다른 거 없네요. 역시. 잠깐만. 11번 반응률 높은 선택지가 보니까 3번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찍었네요. 여기 보시면 I sing K-pop songs to master Korean 이렇게 있는데 이건 왜 틀렸을까요? 자, 의문문이 How long? 얼마나 오래 걸렸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에 관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내가 이 코리안을 잘할 수 있었는지 how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의문에 대답하는 의문에 딱 맞는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how long을 물어봤으면 당연히 기간을 얘기해야죠. 왜 갑자기 노래를 불러서 마스터를 했다는 말을 왜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의문의 적절, 의문문에 맞지 않나. 오케이. 그래서 how long에 대한 답 in about 3 months 이게 정확하게 딱 나오면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듣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린 게 이제 13번인데 13번도 그럴 줄 알았어요. 자, 13번이 제가 이제 맨날 책 찍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쇄소 사장님이랑 정말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정말 쓰라렸습니다. 저 얼마 전에도 이런 사고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에만 입고되는 책이야. 그래서 한 몇백 번을 찍으면 되는데 사장님이 이제 평상시에 항상 제가 인강용 교재를 찍으니까 이걸 이제 1000단위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지가 이미 2500부가 나왔대. 그래서 너무 쉣 하면서 이제 정말 안타까웠던 정말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듣기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졌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Start printing, how may I help you? 하니까 Hi, I'm Alex Miller 하면서 I order, 주문했어요. 배너, 배너를 주문했다는 거죠. 현수막 같은 거. For school festival, 현수막을 주문했는데 But I wonder if I can ask for a change. 이게 변화를 좀 수정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라 한 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sorry, but it's already been printed out. 이미 출력됐거든? 이래요. 수정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을 드리면 이 13, 14번은 듣기 쉽서 제가 얘기했지만 항상 PS 구조가 많이 나와요. 항상 이런 문제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뭐예요? 수정을 하고 싶은데, 체인지를 하고 싶은데 젠장 이미 프린트 아웃 된 거야.
딱 들었을 때 problem이구나 인식하면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problem이 나오면은 선후 관계에 따라 보통 뒤에 뭐가 나와요? 솔루션이 나오게 돼 있고 이 스크립트도 예외 없이 솔루션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틀을 조금 알면서 듣기를 들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바라볼 때도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그런 낚시 코드들을 딱딱 적용하면서 답이 나오는데 이 전개 패턴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고 선택지가 어떻게 왜곡되는지에 대한 패턴도 전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이 긴장된 시험 상황 속에서 실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듣기 오늘 2개 이상 틀린 학생들 반드시 듣기 집수를 빠르게 듣기 집수 진짜 몇 시간 안 합니다. 2시간이면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좀 마무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미 출력됐다고 했고 이제 남자애가 Oh no, our school festival has been delayed. The date should be changed. 바뀌어야 되는데 날짜 바꿔야 되는데요. That sounds like a major change. 정말 큰 변화네요 하면서 I'm afraid you'll have to order a new one. 새로운 거 주문하세요 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자애가 거부합니다. I don't want to do that. 새로 주문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waste of money, 돈 낭비입니다. 다른 생각 없어요? 하면서 또 다른 해결책을 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애가 Well, you can write a new date. 새로운 날짜를 쓸 수 있는데 on a piece of cloth, 천 조각에다가 cover the old date, 그리고 기존의 날짜를 덮어버리세요 라고 이렇게 해결책을 줬어요. 당연히 이게 이제 진짜 해결책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 읽으면서 주목을 했었어야 됐어요. 다시 왜? PS 구조가 13, 14번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진정한 해결책이 딱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머릿속에서 강조를 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실전에서 다시 해결책이 뭐야? 천 조각에다가 날짜를 인쇄해가지고 기존 날짜 위에다 덮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Alright, I appreciate it. If you could send me some pieces of cloth. 너무 고맙겠네요. 뭐 한다면 네가 나에게 그 천 조각을 좀 보내주면은 참 고맙겠습니다 라는 거죠. 천 조각 보내주면 자기가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도와달라 요청을 한 거고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선택지. 여자가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꿀팁을 드리면 이렇게 PS를 하잖아요. 그래서 남자애가 그래서 그 제안에 대해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수능은 이걸 거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천사예요, 천사. 등장인물들이. 그러면 천 조각 좀 보내줄 수 있어요? 하면은 그건 고객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 없어요. 항상 보내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볼게요. 1번. 너 왜 이런 거 이렇게 남자의 해결책 요청을 이렇게 거부하는 거 이런 거 좋지 않아요? 물론 노웨이 할 수 있지. 아마 뒤가 틀렸을 거예요. I'm still printing the banner. 바로 모으면 되죠. 이미 printed out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no way 자체는 뭐 맞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요게 글의 내용과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에 X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씩 봤을 때 no way만 봐더라도 약간 이건 수능스럽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2번 Yes, I'll let you know the new date soon. 제가 새로운 날을 곧 알게 해드릴게요 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이거 왜 틀렸지? 순간적으로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선생님이 얘기한 자 여자의 응답이잖아. 여자의 응답. 그러면 1, 2, 3, 4, 5는 다 누가 말한 거? 여자가 말한 거. 그럼 거기에서 I는 누구다? 여자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천 조각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너 남자 네가 새로운 날짜를 알게 해줄게. 자, 이 날짜를 여자가 알까요? 이 여자는 그냥 인쇄소 직원이에요. 어떻게 날짜가 바뀌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한테 이걸 알게 해준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사람 왜곡을 한 것이죠. U에다가 M. 그러니까 이렇게 I, U에다가 M, W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왜곡 선택지에 낚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But I've already sent them to your school. 나 이미 너희 학교에 보냈어. 자, 여러분. 프린트만 아웃한 거지 지금 보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제가 왜곡이 됐네요. 자, 4번. No problem. Okay. 여기 두 개 마음에 들어요. 뒤에 읽어볼게요. No problem. I'll change the date on the banner. 제가 그 배너의 날짜를 바꿀게요. 잠깐만. 여자가 이런 행동을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배너의 날짜를 바꾸는 건 아니죠. 지금 남자가 애초에 마지막 말에서 요청한 게 뭐였습니까? 천 조각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여자가 천 조각만 보내주면 되는 것이지 날짜를 바꾼다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 말을 좀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 솔루션을 지금 제대로 못 들었어요. 5번 오케이, I'll put them in. 그럼 여기서 them이 뭐야? 당연히 천 조각이겠지. 천 조각을 넣어줄게요. when packing the banner. 배너 포장할 때. 이렇게 해줘야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이 글에서 데이트와 배너라는 게 핵심 소재로 나오고 바꿔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4번을 찍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실전에서 수능날 이런 걸 안 틀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다시 13, 14번은 PS 구조가 많아. 자, 마늘 다자 그냥 쓸게요, 여러분. 한자. 즉 그러니까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S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 S에 주목을 딱
딱 해주면 4번이 오답이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 S, 천조각. 그거를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거기에서 집중력이 흐려졌으니까, 여기서 5번 선택지에서 이 데미 천조각이라는 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자 갑자기 바꾸는 거야. 여자는 날짜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듣기 8번, 11번, 13번 오답률 높았던 문항들에 대한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듣기 지금 3점, 빈칸 3점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듣기를 틀리면 항상 그냥 실수다 하고 넘어갔는데 실수 아니에요. 실력이고 그 실수는 정확하게 클리닉하지 않으면 반복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은 듣기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독해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